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봉톡방입니다. 1월 들어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지금 카운터되고 있는 추세를 보면 181건. 이 정도 추세를 살면서 별로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거래량은 거의 소멸 수준, 아니 멸망각으로 가는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올해 상반기는 1차 하락장보다 더 심각하게 얼어붙을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10월에 2,300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6개월 동안은 3,000건이 넘는 거래량이 드나들었었는데 10월 들어서면서 완전히 급격한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2,000건 수준의 거래로 내려오면서 11월은 1,800건 정도에서 막을 내렸고요. 12월 1,500건으로 갈수록 말라가는 거래량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징검다리 놓듯이 거래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 어느 정도 거래량이 튈 수 있는 건데, 갈수록 거래량은 하루 단위로 볼 때도 100건 이하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월 거래량도 그닥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정도까지 거래를 트지 못한 경우는 없을 정도로 역대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정말 소멸되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죠. 텅 빈 홀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 쉬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도 짠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그만큼 수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자동문이 쫙 열리듯이 수요의 문은 늘 그렇게 활짝 열릴 것 같이 일정해 보여도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막혀버리기 시작하면 콘크리트 벽이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정말 답이 없게 되는 거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실종이 된다는 건 가장 집값 추이를 위태롭게 하는 정말 무서운 변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집값 수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매매 시장에서 매수세가 손절 양상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부동산 자체가 이름 그대로 급격한 움직임이 없는 시장인데 2024년만큼 정말 변화무쌍한 궤적을 보인 적이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물이 엄청나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울만 해도 증감률이 6%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요사이 서울 매물이 뭔가 딱 멈춰선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거래량이라는 무게감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격이 미친 듯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매물이 어떻게 쪽팔리게 그 가격 들고 서 있겠습니까? 바로바로 가격 태그를 바꿔야 하는 타이밍이 온다는 건데, 특히 노도강의 하락, 영끌들이 집중적으로 진입한 곳들이죠. 하락세가 이렇게 가팔라지니까 지금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고 시세 차익이라는 수익은커녕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처지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의 하락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에서 하락 중심축을 다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서울 평균보다 2배 이상 하락을 하면서 한강 벨트 지역 그리고 강남권과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하락장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시무시할 정도의 헬게이트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시국에 상투를 잡아버리게 되면 여지없이 나락이죠. 이렇게 매물과 거래량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쌍방의 팽팽한 줄다리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 어느 정도 수위를 유지했던 거래가가 박살이 나는 거죠. 이렇게 집값 추세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은 고금리 때문에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9일 지난주죠.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열렸습니다. 은행 18개사, 보험사 10개사, 제2금융 4개사 참여를 하게 됐고요. 자금 규모도 상당하게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주담대 빚 규모가 천문학적인 걸 감안한다면 보다 낮은 이자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는 거의 병목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몰릴 겁니다. 일단 기존의 대출로 고금리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갈아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들, 여전히 잠재적인 매수세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도 이번 달 31일자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매물은 늘어나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제일 쉴드, 안전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전세 시장에서의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생기면 바로 갈아타기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 혜택도 못 받는 상황에서 이런 금리 혜택은 꼭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향후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 물론 뭐 시중은행 이자를 비교해서 낮은 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상반기 다시 금리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최대한 대출 파이는 줄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미국발 금융긴축 기조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시중은행 금리를 압박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엊그제 미국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게 불안 요소죠. 상반기 금리 인하는 뭐 거의 어렵다 보면 되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 아파트 신축 분양 단지들 뭐 엄청난 고분양가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걸 사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원가 상승분, 시세 상승분 쌍으로 때려놓은 절대값을 뭐 개인이 자기 돈도 아니야 빌린 돈으로 보존을 해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죠. 이유는 내가 사는 아파트는 주변에서 도미노처럼 가격대가 무너져 내려도 유일하게 오를 수 있다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거 정말 골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분양 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후포 라운하이츠 지방건설사가 분양을 한 곳이죠. 60세대 모집에 단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방 쪽 소도시는 분양이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래도 꽤 흥행을 했었거든. 근데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윗 더 캐슬 더 프라임 77세대 모집에 딱 한 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 명만 지원한 사람은 정말 당황되겠다. 청약 통장을 야심차게 던졌는데 본인이 유일한 신청자야. 당연히 이 사람도 화들짝 놀라서 당첨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정말 대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한 곳 제천 성광 로즈웰 아파트. 이름이 UFO 추락했던 것과 비슷해요. 로즈웰. 여기도 209세대 모집에 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 미분양 상황은 거의 암담할 만큼 쪼그라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서울 수도권하고는 무관한 것 같지만 실제로 동작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158세대가 그동안 선착순 동호 지정으로 돌리다가 도저히 뭐 자녀 물량 털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겁니다. 모든 평형에서 골고루 나왔죠. 이렇게 지방, 서울 가릴 것 없이 미분양이라는 구멍이 숭숭 뚫릴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분양가가 너무 가격이 치고 올라와서 이걸 받아내기가 버거워. 지금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대환대출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상황인데 고금리 물고 또 새로운 대출을 받는다는 건 정말 오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 신축도 매매 시장의 약세장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하락장은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한 번 떨어진 가격은 제대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고착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 50% 이상이 다 빚을 건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고. 대환 대출한다 해도 그냥 미미할 정도의 부담을 더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고분양가로 쏟아내는 곳 무턱대고 들이댔다가는 바로 니킥으로 머리 까이기 딱 좋습니다. 그냥 한 방에 기절해버릴 수 있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도 2015년 수준으로 집값을 내려야 출산율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지금 집값 자체가 전혀 정상적인 퇴적층이라는 바탕 위에서 올라선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만큼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있는 집값 때문에 삶의 질이 올라가기는커녕 밑으로 끌어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극복해보겠다고 무한대출 거의 삥 뜯듯이 걷어와서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건 그만큼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더 불거지게 되면 이거 뭐 제대로 한 방 더 터지게 되면 그렇게 모든 걸 걸었던 내 집 마련의 시련이 바로 악몽으로도 바뀔 수 있는 집값의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시행사 건설사 관계자들과 비상회의를 릴레이식으로 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이거 뭐 관리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올해에도 뭐 태형건설 워크아웃 이후로 일부 사업장들이 연쇄적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넘어갈 것 같다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도 금리 문제, 기업도 금리 문제인데 고금리라는 자물쇠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은 분명해서 연쇄부도에 직면한 건설사가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 뭐 다시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고 또다시 개인에게로 그 파괴력이 그대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대출 중단 대출 회수라는 극약 처방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이라는 병마개를 눌러온 건 바로 이거 부동산 PF 문제로 야기되는 부동산 전반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자금 경색이 제일 두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꼭 금리를 숨겨온 건데 당장 금융당국이 관리를 한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자금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면 답이 없거든요.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곳들이 많아서 이게 그냥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대외 환경 변화 신경 쓸 겨를 없다는 겁니다. 자칫 부동산 쪽 PF 문제 터지면서
금리를 버텨내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무더기로 쏟아지면 매매 시장이나 분양 시장은 그냥 그대로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위로 가게 되겠죠.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던 집값이 다시 리셋될 수 있는 그라운드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더 이상 부동산에만 쏠려 있는 기대 심리가 해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생태계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1월은 확실히 부동산 급변의 타이밍이 될 가능성 높다. 단순한 거래량 감소가 아닌 거의 매수세가 소멸각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매매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는 분양 시장마저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분양가로 미친 듯이 쏘고 빠져나오려는 건설사들의 급하디 급한 퇴로 구축과 더불어서 여전히 대출금을 물고 들어가서 서울 신축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절규어린 깃발꽂기는 결국 부동산 PF 위기감 고조로 상당 부분 날아갈 공산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매매가 하락으로 집값이 단계적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꽝 터질 수 있는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5년 집값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에만 이런 모든 집값 부작용이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는 결국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으로 풀 수 있다는 해법이 가장 명확한 정답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홍수가 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생수인 것처럼 집은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작 살 수 있는 집이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값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대안으로 나오는 곳, 올해 국립외교원 부지, 조달청 부지가 원래는 공공임대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주변 아파트들, 주민들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공공분양으로 추진이 돼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외교원 부지는 이미 양지역 일대 입체 복합도시로 추진이 되면서 외교원 부지가 주거시설로 확정이 된 상태여서 얼마든지 분양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이고요. 입지가 서초구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 말할 수 있죠. 만약 나눔형으로 나올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여기 거의 5, 6억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조달청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입지가 장난이 아닌 곳이죠. 여기도 나눔형으로 나오게 되면 초기 진입 비용 굉장히 낮을 듯합니다. 그리고 서초구 영곡지구 여기는 1300세대가 풀립니다. 강남에서 나눔형으로 나온다면 5억대도 가능하겠죠. 다음 주부터 본격 분양 일정 논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집값 담보가치 떡락 와중에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것도 눈여겨보시면서 하락장 단단히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근처 아파트를 몇몇을 보시면 서초구렁자리,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20평대 20억이 넘어가는 정말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곳들인데 가장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전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매물은 갈수록 적체가 되고 거래량은 말라가고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엇갈린 길을 가는 와중에 매매 시장의 실거래가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 누가 먼저 던지고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타이밍 싸움입니다. 버티는 자 손실이 막대하고 기다리는 자 개이득이 될 수 있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실거래는 이제 승부가 거의 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 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급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